자, 그럼 오늘의 빈칸 확인해 볼까요? 땡땡 동안 땡땡에 3억 7천만 원짜리 땡땡땡땡땡이가 만들어졌다. 야, 3억 7천만 원이요? 예, 일단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아, 나 왜냐면 3억 7천 하니까 떠오르는 내가 타고 싶었던 기종이 있어. 진짜? 람보르기 땡. 미치겠다. 아, 진짜. 21일 동안 동굴에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럼 인간의 인간이 가격이 3억 3억 7천만 원. 아니, 인문학자가 인간을 값으로 표현하다니요? 이게 인문학 현실입니다, 여러분. 네. 땡땡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보통 단위 같은 게 좀 들어가죠. 개수라든지 뭐. 두 번째 땡땡이 네. 단위라고요? 아니면 꼭 이게 하나씩일 필요는 없잖아. 하루 동안 10,000개의 3억 7천만 원짜리 까르보나라가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해도 돼. 하나에 37,000원. 지금 접근이 굉장히 좋은 게 먹는 건가 보네요. 그럴 수 있죠. 좀 힌트를 더 드릴까요? 주세요. 2년 동안 한 장에 한 장에 3억. 예, 한 장이라는 단위를 쓰는 음식에서 쓰이는 단위입니다. 음식. 음식이요? 한 장. 햄버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 패티. 정답 2년 공개합니다. 동안 한 장에 3억 7천만 원짜리 소고기 패티가 만들어졌다. 오, 맞았어. 오, 맞았어. 햄버거 패티구나. 근데 잠깐 요새 뭐 아무리 비싼 수제버거집 가도 네. 뭐 2만 원이 안 넘는데 패티 한 장에 3억 7천만 원은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예요?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3억 7천 마리 패티를 먹는 장면이 BBC 뉴스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일반 패티랑 그렇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네, 이게 소를 잡아 만든 패티가 아니고 네. 실험실에서 소의 근육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세포 농업 패티입니다. 마트에 산 게 아니니까 네. 즉 이거는 어떤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거죠. 연구비가 네.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축 과정 없이 숙주, 소 없이 직접 그 생명체의 고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세포만 가지고 이런 농산물을 세포 농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래서 이 단어는 2015년에 한 연구 기관에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해요. 지금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분야인데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뭔가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포 농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겠다. 그래요. 사실 세포라는 말도 우리가 은근히 많이 쓰고 농업도 많이 쓰지만 요거를 두 개를 붙여 놓으니까 세포 농업 뭔가 어려울 것 같으면서도 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세포 농업이 뭔지 이제 이쯤에서 슬슬 놀라운 5분을 저희가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놀라운 5분 함께 해주실 오늘의 현자 모실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과를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이과를 가게 된 세포농부 배우재라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고기 보이시나요? 예. 저 고기 보이시나요? 예. 뭐 같아 보이세요? 저게? 쫀득이 아닙니까? 맛살 같은 맛살. 게맛살. 네, 맛살 가지고 전 붙여놓은 것 같아 보여요. 예. 그거 아니에요? 뱃살? 광어 뱃살? 뭐냐면 세포농업 기술로 키운 고기입니다. 고기예요. 저게 고기. 방금 전에 그 햄버거 패티 보셨죠? 네. 가격은 그렇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거와 비슷한 기술로 소 세포를 떼서 기르는 거고요. 위 엉덩이에 썼대요. 주사도 엉덩이에서 맞으니까 다른 부위도 많이 엉덩이 좀 덜 아프지 있을 텐데.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열을 가장 잘하는 세포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소에서 이제 떼내야 되기 때문에 뭐 안쪽에 어디서 떼내기는 굉장히 그 소도 아픈데. 수술이 들어가야 되고 가장 좀 그러니까 접근하기 쉬운 부위라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선생님 많이. 질문 있습니다. 예. 그럼 딱 그 부위살의 그 식감처럼 되는 거예요? 예. 등심을 쪽으로 떼면 등심 식감, 안심을 찌면 안심 식감. 예리한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아? 매우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등심을 만들고 싶으면 저 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 상태로 돌린 다음에 등심 조직처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는 차도박이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양지와 비슷한 조직감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시켜주는 거죠. 교수님 이거 사진 보니까 네. 약간 그 이 빨간 면에 네. 약간 격자무늬가 네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뭐
돼지 이런 거 위에서 뭐 키워서 그런 건가요? 아, 예. 정확히 보셨고요. 아, 놀라운 관찰력이십니다. 예. 저게 뭐냐면요. 사실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뭐 살코기 맛만 보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방 맛도 되게 좋아하시고 또 피 맛, 그리고 여러 가지 향미가 있죠. 저기는 저희가 근육 조직 말고 지방 조직을 같이 넣어주기 위해서 근 조직이랑 지방 조직을 이렇게 차례대로 층층이 일종의 마블링인데 마블링을 형성한 거죠. 마블링이 너무 규칙적이니까 그러게. 마블링은 그 자연스럽게 약간 모자기 모양으로 있는 게 맛있어 보이는데. 네. 그럼 저렇게 모양을 딱 잡아가지고 배양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거는 이제 처음에 구현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실험실에서 저렇게 디자인해서 한 거고요. 요새는 좀 더 마블링이 진짜 마블링처럼 되게 3D 프린팅 기술로 그러면 물고기도 돼요? 예, 물고기 됩니다. 예, 예. 사진 혹시 보시면 저기 사진 보이시죠? 저 연어도 세포 농업 기술을 만든 연어 초밥입니다. 똑같은데 이거? 저건 되게 예쁘다. 아 저 결이 알아서 생기는 거 아니면 결을 만드신 거예요? 저를 구현한 겁니다. 아 구현이 그럼 가능. 아까 소고기도 좀 그렇게 구현하시지. 아니 근데 연어는 원래 패턴화돼 있으니까. 그렇지 규칙적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근데 소고기는 좀 마블링이 다르니까. 근데 저건 진짜 리얼하네요. 아니 연어가 저렇게 될 것 같으면은 뭐 다른 생선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제가 참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와, 이거 블라인드로 하면 오 진짜?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진짜? 생각을 했었어요. 예, 참치. 오. 아니 우리가 지금 너무 고기 쪽으로만 몰고 가는데 세포는 뭐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말고 다른 것들도 이 세포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면? 사실 세포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존재이고요. 우유 보이시나요? 우유? 우유도 세포로 돼요? 예. 만듭니다. 예. 위 메이크 홀 밀크. 예. 젖소에서 그 유방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우유의 성분들을 다 만들어서 배합해서 만든 우유입니다. 그래서 저 기술의 장점은 잘못 마시면 좀 배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 계시면은 락토프리로 아예 만들 때부터 우유를 만든다든지 또 우유뿐만이 아니라 닭 없는 달걀도 있습니다. 만들 때 콜레스테롤 없이 달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까지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맛은요? 맛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저 약간 지금 이야기 듣고 뜨끔한 질문이 있는데 제가 소설을 쓰면서 SF 작가거든요. 그래서 화성에 가서 간장게장이 되게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간장게장을 원료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썼는데 만들 수 있나요 혹시? 간장 게장? 게 자체를 만들 필요는 없고 그렇죠. 살만. 이게 살만. 살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당될 것 같은데. 예, 예. 선생님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소설을 작년에 이미 써서 발표를 해가지고 개정판 한번 가시죠. 개정판. 기술이 인간의 상상력을 이제는 그러게요. 뛰어넘네요. 맞아요. 네, 속도가. 먹는 거 말고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 뭐 같으세요? 사포? 뭐예요? 그냥 가죽 느낌인데? 그냥 가죽 같은데요, 저도? 네. 그 되게 정갈한 가죽 느낌. 나 이거 뭔지 알 것 같아. 이거 물에 녹으면 이거 육포 돼. 물에 담으면 육포 되는 거 아니에요? 비상식량. 세포 농업 기술을 만든 소 없는 소가죽입니다. 너무 튼튼한데요? 이것도 정말 결이 이렇게 딱 져 있네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배양육이랑 소에서 저희가 세포를 떼서 네. 배양한 다음에 이제 근육 조직이 아니고 피부 조직에 더 맞는 구조로 저희가 이제 구현을 해줘서 그건 이제 저희가 약간 가죽 후처리를 끝낸 다음에 가지고 온 겁니다. 최고 명품 기업이죠. H사, 에르메 땡사. 네. 네. 예. 거기서도 사실 조금 다른 방법이긴 한데 버섯 균사체를 배양해가지고 네. 만든 그 가죽 가방을 출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동물을 복지 차원에서도 굉장히 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패션업계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쪽 기술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분야로 이제 세포농업 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햄버거 패티 들고 계셨던 분 마크 포스트 박사님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 참치, 뭐 호랑이, 소, 돼지 같은 이런 어떤 동물이든
세포를 이제 티백 형태로 판매를 해서 그걸 집에서 배양조에다 넣어서 나만의 고기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 저런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세포 농업이 사실 미래 식량도 그렇고 우리 일생활에 여러 가지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의 정점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 제가 너겟 만든 거는 조금 가지고 왔었어요. 너겟이요? 예. 먹어봐도 돼요? 근데 맛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따로 조미를 하고 그런 건 그러니까 아니고. 무미. 진짜 구워서 먹어보고 싶어. 진짜 궁금해.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세포로 이제 너겟 형태로 만든 거예요. 너겟 약간 닭강정 느낌으로 좀 예. 조그마네요. 이게 소고기인가요 지금? 저거는 소세포입니다. 소세포고요. 오, 나 근데 딱 쥐는 순간 진짜도 아니고 가짜도 아닌 뭔가 이런 느낌이. 진짜란 무엇인가? 네. 근데 사실 배양육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딱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근데 이거 뭔가 이런 터치감을 기술로 만들어냈다는 게 난 좀. 요거 수작업인 거죠? 예, 수작업입니다. 대학원생분들이 하시나요? 저도 합니다. 예. 제가 볼 땐 이거 분명히 잘 만드는 대학원생 있다. 유난히. 야 누구 네 거 줘봐. 아 이거 맛있네. 그중에 금손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수작업이라서. 근데 아까 햄버거 패티는 가격이 한 3억이 넘었잖아요. 네네. 교수님이 만드신 거는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한 5만 원? 5만 원이요? 예. 순수 이제 재료비만 계산한 거긴 한데요. 아 인건비가 안 들어갔군요.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아 이러면서 달라지는데. 그러긴 한데 배양 기간도 많이 짧아지고 기술들이 많이 지금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대량 생산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만드는 게 가능하죠. 아니 세포로 만든 고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도 모르게 폭풍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직 가설 확인도 안 했네요. 요즘 제일 핫한 과학 기술에 대해 발칙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가설을 증명을 해 나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가설 뭔가요? 자, 오늘의 가설 고기 인류의 적이 된다입니다. 근데 고기가 왜 인류랑 적이 되죠? 우리랑 고기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고기 없이 인류가 일단 살 수가 없지 않나? 네. 심지어 고기가 너무 좋아서 세포로도 지금 고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이제 인간 입장인 거고 네. 고기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입장인데. 소와 닭이 네.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 고기의 생명체가 연결돼 있다는 게 되게 오래된 윤리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료 차원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뭐 모피 이런 것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명을 뺐느냐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윤리적 고민이죠. 그렇죠. 사실 고기하고 인간의 관계는 역사가 깊은데요. 인간이 처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한 25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250만 년. 250만 년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길다 보니 마치 그 오래된 연인 사이처럼 수많은 일들이 인간과 고기 사이에 그렇겠네요. 있었다고 하는데, 되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하시네. 아 점점 문과 성향이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고기 하나. 이러면 곤란해. 네. 그래서 우리 그 과학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저희가 지금은 동물을 주로 고기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사실 물고기라고 생선! 물에 사는 고기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로지 고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쉬운데 인간이 동물 가운데 하나였을 때 그때 우리와 동물의 관계는 정말 대등했을 거예요. 우리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런 관계였을 건데 어느 시점인가 아마 농경혁명 시점일 텐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우리가 드디어 동물들을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서 뭔가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냥하려면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뛰어야 위험하잖아, 되고 했는데 또. 기르면은 계속 새끼 치면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뭐 월등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훨씬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하루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양이 확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가축이나 특히 말이 되게 중요한 그 재화인데 말을 키울 때 너무 식량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옛날- 많이 먹잖아요. 네. 옛날 기록으로는 사람이 적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20배를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말 한 마리가요? 네. 유목민들은 사실 곡물을 생산해서 그걸 먹이지 않아요. 그냥 초원에 있는 걸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량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 방식의 그게 훨씬 효율적인 농업인데, 그러니까 목축업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선택으로 보였다. 수렵 채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극악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농업을 하니까 그렇지 초반에 왜 인간이 그 편안한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이 고달프고 힘들고 진짜 이걸 키우자고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아세요? 그건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또 특히나 사냥은 더 했을 거라고. 사냥은 나가서 정말 안 힘들게 해야 잡히면 되는데 어떡해. 외양간이 있으면 새끼 낳게 하면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농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동물이나 농작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다고 해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작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올 만큼 되려면 개량을 많이 해서 몇천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을 시작할 때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그렇단데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초기에 키웠던 작물들이 쌀이나 밀이 아니라 마약이었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먹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제 마약부터 재배하다가 농장으로 갔을 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 못 돼요, 사람이. 저희 어릴 때 밥 먹었잖아요.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서 중독돼가지고 네, 그런 이론들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이 농경혁명이 잘 이게 진입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수렵 채집이 더 쉬웠다는 거잖아요. 쉬웠다는 거죠. 지천에 널린 게 과일이고 먹으면 되니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굳이 정착을 근데 한 해라도 이게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거든요. 약간 그 아싸들이 했지 않았을까요? 약간 왜냐면 수렵 채집도 인싸들이 딱 막 쓸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는 거야, 동네 그러니까요. 열매를. 네.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내 거를 만들려고. 내거 요만한데 숨어서 하다가 요게 좀 잘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좀 안정되지 근데 않았을까. 그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개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벽을 치고 이건 내 거고 식량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쟁과 약탈이 시작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신석기 혁명의 핵심이지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